안녕하세요. 22대 한국소방기술사의 회장에 출마한 조용선입니다. 그동안 저는 소방에서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지금 소방기술사가 1000명이 되는 이 시기에, 또 경기가 악화되고 위기가 도래하는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소방기술사 회장의 이 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기술사 업무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기술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모두 하나하나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서 제가 소방기술사 회장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여러분에 약속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한번 서로 상의하는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제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거공약 크게 3가지 업그레이드 내용이 보이는데 저도 소방기술사로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사 업무 영역 업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전문 설계업에서만 소방기술사가 등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설계업까지 확대시켜 보겠다라는 그 공약이 좀 보여요. 정말 이제 기술사로서는 업무 영역이 크게 넓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기존의 업체들에 대한 반발도 좀 클 것 같은데 이게 좀 과장된 선거 공약이 아닐까 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서 앞에 넣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 한 20여 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마 시도했던 사항인데 번번이 안 돼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반드시 이룰 수 있냐는 우리가 이제 과연 실행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과거보다 지금 좋아진 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도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면 지금 입청구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있고, 자, 그럼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만큼은 동종 사례가 있듯이 전기나 설비 설계에 있듯이 분명히 소방기술사 기술사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명분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국민의 합의, 특히나 정부를 어떻게 설득을 얻어내냐입니다. 그럼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사가 일반 설계까지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설계업을 등록하려니까 기술사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만 이게 전문 설계업 할 때 재원 이상은 기술사가 있어서 그 이하는 없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이미 하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 방법론에서 지금 제가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러면은 업무 영역이 일반 설계까지 기술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좀 수치적으로 넓혀질 수 있는지 좀 수치적으로 가능한가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업회에서 찾아보니까 한 대략 전문가업력이 한 190여 개, 그 다음에 일반 설계업이 한 9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물이 있다라는데 지금 그거는 근데 이게 960개가 생기는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마 전문 설계업이 더 확대돼서 많은 것을 수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는 많이 생기는데 과연 그래도 한 20%만 잡아도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
2배가 전문 설계업이 늘어야 되는, 그거는 또 우리 기술사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법 시행에는 분명히 유예 기간을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과 이 기간을 둬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흡수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큰 시장이 소방기술사한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업체의 반발, 그게 기존의 기사들이 하던 업역이 이제 기술사로 좀 더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런 기술인협회나 이런 데서도 좀 더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풀어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일반 설계업이 소방이라고 보기에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개 일부, 설계 일부지 이게 소방의 단독 공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일반 설계업 쪽이고, 사실은 소방을 제대로 하는 쪽은 다 전문 설계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방과 비소방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업체 반발은. 기술인협회 분들은 일자리가 줄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기술인협회 쪽, 우리 소방끼리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소방과 비소방의 문제라면 그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소방의 문제로만 나르면 그렇게 설득하는 논리는 어렵지 않다. 특히나 우리 기사분들한테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감리 쪽에서 보조감리원이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들어가는데 그 인력이 다 초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합의를 해서 같이 설계 쪽과 감리 쪽을 우리 소방기술사만 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죠. 같이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업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이고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입 기술사들은 그 소방 기술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설계, 감리, 그 다음에 별로 생각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방 기술사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늘리실 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처음에 기술사 따니까 이제 관리사 기술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연봉 얼마 주는 그런 일자리만 찾으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 진단,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술사 영역이 이렇게 많은 줄을 뒤늦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영화진흥위원회 진단이라든가 국가안전대진단, 정보평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이 생기면 뭐 일주일에 한 달씩 저보고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술사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뭐 하루에 50만 원 이런 것도 많거든요, 사실.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게 추천이 돼 주면 되는 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냥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선배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면, 그렇게 기술사들은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운전면허 있으면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면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이게 전문가가 되시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툴을 알게 되면 금방 따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사는 분명히 전문가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길잡이가 돼주면 그거를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게 어렵지 않다고 봐서. 그러면은 기술사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또 할 수 있을 때 어떤 기본 업무를 좀 더 소홀하게 되거나 상충돼서 좀 못하게 되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서 지금 소방기술사 감리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회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기술사들은 지금 당장은 감리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자리를 또 비울 수도 없잖아요. 네, 비울 수가 솔직히. 없거든요. 네. 결국은 감리를 우리가 기술사들이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항상 그 감리 현장 하나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대외 활동을 한다는 건 자리를 비우니까 법을 위반하는 결론이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이나 진단 쪽의 업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업역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그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급여 생활을 해보셨지만 네. 쉽지 않죠. 네. 도전이. 나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우연한 기회에 나도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작해봤더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자기만의 진단 컨설팅을 특화시켜서 가는 방법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감리라는 거는 현장 경험에서 기술사들이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현장을 알아야 설계도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기술사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기술사가 총 몇 명 정도가 되죠? 소방기술사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정연으로 기술사에 등록된 인원들은 지금 한 800명이 채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원 명부를 한번 쭉 봤거든요.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략 700몇 명 정도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저도 이제 기술사를 취득한 지 한 이제 6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사 회를 통해서 기술사들이 받은 혜택이 그 크지 않다,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떤 감리를 나가려고 한다 하면 감리가 어떤 거다라는 뭐 교육제도가 있던가, 어떤 TV의 업무 영역을 하려면은 어떤 전문성 교육을 또 있다거나, 각각의 분야가 좀 교육제도가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 기술사 정예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거는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술사에 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유지가 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지금 그런 찾음을 위해서 제가 출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기회라는 거는 단순히 참여기회가 아니라 기술사회에서 보람을 느끼게, 그러니까 기술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보면 그 필요성만,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많은 분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화해서 무조건 회원 가입해,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거든요. 결국은 여기가 어떤 공간으로 만들 거냐, 기술사회는 당연히 우리 권익보호죠. 기술사회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라 기술사의 권익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회원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분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 제가 이제 소방기술사 시작된 지는 16년, 소방 시작한 지는 20여 년 정도 되는데, 넘어가는데, 제가 모든 법의 걸림돌은 우리였습니다. 기술사 내부에서 반대 때문에 못 가는 거였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이 기술사회라는 장으로 와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옴으로써 노력한 만큼 나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제 과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많은 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위원회가 대략 4개 사업위원회, 그 다음에 또 제도개선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12개, 대략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도가 상당히 낮아요. 왜 낮을까요, 우리 최인 이사님? 글쎄요, 저도 뭐 어떤 일을 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는 일이.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며 뭘 또 이뤄냈으며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양 이사님 보세요. 이 부분, 분과위원회 왜 참여를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참여했으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참여를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주변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보면은 뭐 딱히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식사하고 그냥 간단한 소모임 갖고, 그러니까 뭔가 알고 깨우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체 그냥 모임, 소속 뭐 그런 것만 좀 느껴져서, 그런 게 좀 크지 않았나 저도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죠. 전문가들은 카운팅이 돼야죠. 우리가 대화하는 자체, 상담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우리는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기술사회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결국은 정책이나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냥 기술사회에서 멈추고 그게 제도로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그러면, 자, 이게 제도로 반영된다고 그러면 다들 많은 사람이 와서 불합리점을 개선해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이뤄낸 거죠. 결국은 정부와 기술사회의 소통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일단 제가 할 거는, 기술사 회장이 되면 제가 세종에 가서 이 내용들 하나라도, 이제 많은 걸 동시에 못해도 하나라도 분과위원회에 된 것들이 화제 한 장 기준은 정책이든 해설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리성이 있으면, 지금 소방청도 그 요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채용 TF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청에서도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아이디어가 네. 없어서 그런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분야씩 해주면 청에서도 너무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기술사 회장님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참여해서 막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면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었으면 네네. 좋겠어요.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죠. 이 걱정이 있죠. 아니면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기술사 회장이 될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돼서 그럼 뭘 할 거냐?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은 제 의지보다는 약한 거예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거죠. 이제. 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영원히 못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까이껏 해보죠, 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긍정의 힘은 나는 모든 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양 이사님이라서 그렇게 온 거 아닌가요? 최 이사님도 불가능한 거 도전해서 기술사 되신 거 아니에요?